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스쿨의 조재열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뼈대를 올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붕 즉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의 기본은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을 지을 때와 비교해보면 기초를 다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생활자산과 투자자산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지붕 역할을 하는 은퇴자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무상담 측면에서 보면 자산관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재무적인 이슈, 즉 은퇴, 자녀교육, 자녀결혼, 질병, 사망, 기부 등을 통계를 통해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현재 소득에서 소비를 줄여 재무적인 이슈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 재테크보다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개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기본기를 쌓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산, 보장자산, 은퇴자산, 투자자산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자산으로 대표적인 금융자산은 CMA, 수시 입출금 통장, 예금, 저축성 보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생활자산의 보유 목적은 첫째는 자산의 증식, 둘째는 자산의 관리입니다. 자산 증식은 저금리에 대비해야 하고 예금보다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를 통해 시간을 즐기고 복리를 누리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산관리는 자산을 지키는 전략으로서 물가 상승률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보호를 위해 보장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장자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보장자산은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라는 것은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위험은 내가 원하거나 바라지 않는 모든 불확실한 가능성의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므로 위험은 관리의 대상이고 이전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자산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보장자산은 상품에 따라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경우는 사망보험금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정이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보장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에 따른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정기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기타 주택 등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보장자산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에는 본인의 상해 및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30대는 본인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며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및 각종 고액 진단금이 필요합니다. 40대의 경우에는 가족의 보장자산을 재정비해야 하며 암, 뇌출혈 등 고액 치료암에 대한 진단금,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 주택화재에 대한 보장보험이 필요합니다. 60대의 경우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있다면 유병자보험, 즉 몸이 아파도 가입 가능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자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은퇴자산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것을 표현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소일거리를 하거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은퇴일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의 인터넷 리타이어, 타이어를 새로 교체하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은퇴라는 말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을까를 보면 은퇴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 소일거리가 없거나 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경로의식이 약화되거나 가족의 무관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은퇴를 맞이하고 보내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은 고령화가 노화는 아니다 입니다. 단 나이가 드는 것일 뿐이죠. 일반적으로 고령화와 노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기운이 쇠퇴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령화를 극복하기보다는 노화의 극복을 통해 건강한 은퇴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제3의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행복한 은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산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산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의 개념은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여 금융에서의 투자 이익을 수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투자 자산은 주식, 채권, 외환의 달러나 실물 자산의 부동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자산의 보유 목적으로 자산 증시, 장기 저금리 대응 및 변동성 시장 활용, 자산 배분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 가입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손실의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후에 꼭 사용해야 하는 목적 자금 100을 투자자산으로 보유할 경우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 90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사용해야 할 100에서 10이 부족하게 되어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금 회복을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 시기가 1년 후가 아닌 5년 또는 10년 후라면 이럴 경우에는 운영 방식을 다양하게 하거나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원금 회복 또는 수익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자산, 보장자산, 은퇴자산, 투자자산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